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미 뭐랄까 시장의 거인이 된 기업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사실 투자를 고민할 때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미 정상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질문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여전히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두 기업, 바로 아마존하고 아디엔인데요. 아, 조합이 아주 흥미롭네요. 그렇죠. 한 곳은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와 있는 너무나 익숙한 거인이고, 다른 한 곳은 이름은 낯설어도 사실 우리 지갑을 이미 다 꿰뚫어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거인이죠. 네. 하나는 소비자의 일상을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상거래가 잘 돌아가도록 뒤에서 이제 혈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 기업이니까요. 오늘 대화의 핵심은 이 두 기업이 그냥 크다, 이걸 넘어서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아주 정교한 설계도를 그려놨는지 그걸 같이 뜯어보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아마존. 모두가 아는 그 이름인데 사실 우리가 아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그 너머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열쇠가 의외로 디지털 광고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솔직히 저는 쇼핑하다가 광고 보면 좀 방해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존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다. 잘 와닿지가 않네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마법인 거죠. 아마존은 이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버는 회사로 진화했거든요. 아, 사려는 사람들을 모아서.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특정 상품, 예를 들어서 캠핑 의자를 검색하는 순간 구매 의도는 거의 100%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려고 검색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노출되는 광고는 다른 어떤 광고보다 효과가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매 버튼 누르기 바로 직전에 고객한테 이건 어떠세요? 하고 딱 속삭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이익률 구조예요. 아마존이 물건 하나 팔아서 남기는 이익은 사실 몇 퍼센트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파는 광고 자리는요, 거의 100%에 가까운 순이익을 남깁니다. 와, 거의 다 남는 장사네요. 그렇죠. 서버 비용 정도 빼면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목 좋은 디지털 부동산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는 셈인 거죠. 디지털 부동산 임대업. 비유가 확 와닿네요. 쇼핑이라는 본업이 계속 광고판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군요. 하지만 아마존의 진짜 심장, 진짜 수익원은 또 따로 있다고들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익원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아마존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마존이라는 거대 유통기업이 AWS를 소유했다면 이제는 좀 반대예요. AWS라는 초거대 기업이 리테일 사업부를 데리고 있는 모양새에 더 가까워졌죠. 이미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AWS가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아니, AWS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저는 그냥 기업들한테 서버 공간 빌려주는 사업?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 그리고 요즘 정말 열풍인 AI 스타트업들까지 기술적인 뼈대를 전부 AWS가 제공해요. 아, 인프라 자체군요. 네. 이건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온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던 것과 똑같아요. AI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질수록 그 곡괭이를 파는 AWS의 중요성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와, 광고로 현재 현금 흐름을 만들고 AWS로 미래 기술의 인프라를 장악한다. 정말 빈틈이 없는 전략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여기서 너무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건강까지 넘보고 있다고요. 아마존 파머시, 원 메디컬 인수. 아니, 책 팔던 회사가 갑자기 헬스케어라니. 이건 너무 동떨어진 분야 아닌가요? 바로 그 연결고리가 아마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마존한테는 아주 강력한 무기 두 개가 있잖아요. 바로 2억 명이 넘는 프라임이라는 충성 고객 기반하고, 또 하나는 물류 시스템. 맞습니다. 타의 추종 불허하는 물류 시스템이죠. 이 두 가지를 헬스케어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의사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프라임 배송으로 당일 저녁에 받아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엄청나게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프라임 회원들한테만 제공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혜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헬스케어 사업을 독립적으로 키운다기보다는 기존 프라임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접착제로 활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에 대해서 이미 편리함 그리고 신뢰라는 강력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무기를 헬스케어라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영역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라는 아주 단단한 1층 건물 위에 광고, 클라우드, 헬스케어라는 초고수익 고층 빌딩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2조 5천억 달러가 넘는데도 여전히 성장 여력이 남았다고 보는 이유죠. 자, 아마존의 성장 스토리가 이렇게 익숙한 땅 위에서 계속 새로운 빌딩을 올리는 방식이라면 지금부터 살펴볼 아디에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모든 빌딩을 연결하는 거대한 지하 인프라, 금융의 상하수도를 까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죠.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이름부터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회사는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가요? 아디에는 글로벌 결제의 복잡성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나 우버, 넷플릭스 같은 다국적 기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회사들은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에서 각기 다른 통화, 다른 신용카드, 현지 간편 결제 서비스로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 회계팀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각 나라마다 현지 은행, 현지 결제 대행사랑 일일이 다 계약을 맺어야 했어요.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아디엔이 파고든 겁니다.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결제부터 정산까지 그냥 한 번에 다 해준다. 네, 결제 처리, 보안, 환전, 정산까지 기업이 신경 써야 할 모든 걸 하나의 기술로 통합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맥도날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든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든 그 뒤에는 모두 아디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는 말이 정말 이해가 되네요. 근데 최근 몇 년간은 성장이 좀 둔화되고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우려가 컸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시장의 오해였습니다. 아디에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엔지니어랑 영업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인건비가 확 늘어나니까 이익률이 하락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아, 장기 투자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고요. 그 결과가 최근 실적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성장했고 이익률은 다시 50%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잠시만요. 이익률이 50%요? EBITI의 기준이라고는 해도 보통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마진 30% 되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결제 인프라 사업에서 어떻게 저런 숫자가 나오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디엔의 기술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요, 결제 과정의 일부,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나 프로세싱 같은 특정 부분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여러 파트너사랑 협력해요. 하지만 아디엔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결제 과정을 처리하는 단일 통합 플랫폼을 직접 구축했습니다. 아, 중간에 다른 업체에 떼어주는 비용이 없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 그만큼 높은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효율성에서 아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EBITIA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이자나 세금 같은 걸 빼고 순수하게 사업 자체로 얼마나 현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게 50%라는 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알겠습니다. 기술적 효율성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했다. 그럼 다음 성장 카드는 뭘까요? 특히 스트라이프 같은 강력한 경쟁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위로 스트라이프가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한데 아디엔이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차별점이 뭔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아디엔의 아주 영리한 두 가지 성장 전략이 나옵니다. 첫째는 미국 시장 공략, 둘째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고객사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디엔의 주 고객이 이베이나 스포티파이처럼 주로 온라인 기반의 기업들이었다면
이제는 월마트나 맥도날드처럼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을 갖춘 전통의 강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아, 그 기업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를 다 통합해야 하니까 훨씬 더 복잡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죠. 스트라이프가 주로 온라인이랑 개발자 친화적인 시장에 집중할 때 아디에는 온 오프라인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라는 더 복잡한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차로일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디엔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해자, 모트로 이어집니다. 바로 높은 전환 비용이죠. 한번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복잡 다단한 온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전체를 아디엔 플랫폼에 통합하고 나면 다른 서비스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금융 동맥을 드러내고 새로 이식하는 것과 같은 대수술이거든요. 한번 고객이 되면 떠나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 이것이 바로 아디엔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오늘 두 기업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거인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라는 대지 위에 AWS, 광고, 헬스케어라는 고수익의 마철루를 계속 올리면서 자기 영토를 수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숨은 강자 아디에는 모든 상거래가 일어나는 땅 밑에서 글로벌 결제라는 필수 인프라를 장악하면서 수평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네요. 네. 두 기업의 전략은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걸 넘어서 누구도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은 수억 명의 고객을 묶어두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아디에는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높은 전환 비용이라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향후 10년을 지배할 성장주로 꼽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기업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지 그 정교한 전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기술이 유통, 금융, 헬스케어처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에 깊숙이 통합될 때 소수의 거대 기업이 우리 생활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